안녕하세요. 암에서 디벨로퍼 이반젤리스트를 일하고 있는 이동명이라고 합니다. 이번 장에서는 펠리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펠리온에 접속하는 방법 그리고 그에 따른 실습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펠리온이 많이 생소하실 것 같은데요. 2018년 8월 1일부터 이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엠베드 클라우드를 펠리온이라는 이름으로 새로 런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펠리온이라는 이름으로 디바이스 커넥티비티, 시큐어 아이덴티티, 그리고 디바이스 매니지먼트를 아우르는 것을 펠리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정확한 이름은 펠리온 IoT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펠리온이라는 이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엠베드 OS가 탑재되어 있는 엠베드 OS를 기반으로 해서 동작되는 보드에 어떠한 임의의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보내고 그 클라우드에서 데이터를 매니지먼트하고 매니지먼트 된 내용을 위 상위 레이어로 올려보내는 그런 실습이 되겠습니다. 이번 실습에서는 실제 상위 레이어까지는 가진 않고요. 그러니까 클라우드에서 데이터가 수신되는 정보까지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본 강의에서 설명드릴 전반적인 내용들은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페이지에 다 나와 있습니다. 다만 화면에서 본 위키페이지에서 설명하고 있는 하드웨어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 중 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제일 먼저 보드, 하드웨어 구성이 다르다는 것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보드 구성이 달라짐에 따라서 그 컨피규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제가 사용할 보드 구성은 보시는 바와 같이 화면에 이렇게 3단으로 스택이 되어 있는데 실제 사용되는 구성이고요. 중간에 본 강의에서는 중간에 있는 센서 보드를 연결하지 않아도 동작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드가 없으신 분들은 빼고 사용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SD카드 쉴드가 필요합니다. 이 SD카드 쉴드가 엠베드 클라우드와 연결될 때 보안 관련해서 일부 데이터를 저장을 해야 되는데요. 그때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이는 보드 구성과 핀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위즈파이 310 쉴드에 대한 설명도 아울러 같이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시죠. 제일 먼저 코드를 봤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엠베드에서 임포트를 시켜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미리 받아놓은 게 없네요. 그래서 받아보겠습니다. -v 옵션을 붙이면 현재 받아지고 있는 정보에 대한 디테일 정보를 화면에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필요 없으신 분들은 -v 옵션을 빼셔도 무방합니다. 근데 너무 오래 걸려서 잠깐 끊고 V 옵션을 빼고 다운로드를 받았어요. 받는데도 한 5분 정도 걸리네요. 네, 다 받아졌고요. 보시면 네, 그래서 모든 리소스들이 다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수정할 부분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위즈파이 310 보드를 사용하고 있고 그에 따른 세팅을 진행하기 위해서 embed app.json 요 파일을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embed app.json 파일을 보면 위즈파이 310 즉 와이파이 모듈을 사용하기 위한 세팅들이 빠져 있어요. 예를 들면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이더넷으로 되어 있다든지 그리고 버퍼 관련된 내용들이 빠져 있어서
콤피그스 안에 보면 와이파이 내용을 먼저 볼까요? 보시면 다음과 같이 와이파이 세팅도 있고 이더넷 세팅도 있어요. 이 중에 ESP8266 제이슨 파일을 이용하면 위즈파이 310 보드가 돌아가기 때문에 얘를 복사를 하겠습니다. 엠베드 이걸로 복사를 하고 들어가 보면 네, 이렇게 다음과 보이시는 바와 같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와이파이 ESP8266으로 되어 있고 그와 관련된 SSID나 패스워드들이 세팅되도록 되어 있는데 추가적으로 와이파이가 아니고 위즈파이 310입니다. 그리고 SSID와 패스워드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패스워드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패스워드 부분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SSID만 맞춰주시면 접속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정하시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컴파일이 완료가 안 됐어요. 왜냐면 엠베드 클라우드에서 시큐리티 관련된 내용을 받아야 됩니다. 이 절차는 앞서 보여드렸던 위키 페이지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운로드 더 디벨로퍼 시큐리티 크리덴셜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따라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접속할 위치는 펠리온 포탈이라는 곳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주소는 여기이고요. 네, 펠리온에 가입을 하시고 다음에 로그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접속을 하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앞서 보여드렸던 화면과 조금 다른데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곳과는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디바이스 아이덴티티에 먼저 가셔가지고요. 그 다음에 Certificate 들어가시면 아무런 메뉴가 없습니다. 근데 우측 상단에 보시면 New Certificate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다른 데를 알려주잖아요. New Certificate를 추가합니다. 저는 이미 이전에 등록한 내용이 있어서 테스트 디바이스 포 해커톤 2라고 명령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 서브젝트로 네임이 만들어졌고 네임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서티피케이트가 나오게 됩니다. 이 서티피케이트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서티피케이트를 아까 작업하시던 폴더에 복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운로드 폴더에 받았기 때문에 다운로드에 있는 클라우드 디바이스 크리덴셜을 여기 폴더로 복사를
왔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수정된 내용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엔드포인트 네임이 앞서 수정하셨던 서브젝트의 커먼 네임이 엔드포인트 네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어카운트 아이디는 제 이메일 계정에 따른 발행된 어카운트 아이디입니다. 그리고 부트스트랩 서버는 엠베드 펠리온의 서버 주소가 되겠고요. 나머지는 서티피케이트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빌드를 합니다. 그러면 빌드가 완성이 됐어요. 다시 가이드 탭으로 가면 가이드도 마찬가지로 다 빌드가 됐죠. 이제 빌드된 바이너리를 컴바인 시켜야 됩니다. 부트로더와 컴바인 시켜야 되는데 여기서 나타내는 그림은 실제 돌아가는 앱의 위치, 그리고 메타 헤더 데이터, 그리고 부트로더가 위치하는 위치를 알려줍니다. 이렇게 구분 지어 준 것은 나중에 포타라고 펌웨어 온 더 에어라는 그런 피처를 사용하기 위함인데요. 원거리에 있는 디바이스의 펌웨어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포타라는 기술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바이너리를 컴바인 시킵니다. 네, 그러면은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폴더에 컴바인드 바이너리가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 컴바인드 된 바이너리를 보드에다가 전원을 넣고요. 보드에 제대로 붙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제가 맥 유저이기 때문에 맥에는 볼륨 밑에 노드 언더바 F429ZI라는 연결이 확인이 됩니다.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장치 관리자에서 연결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리눅스 같은 경우에서도 마운트 된 것을 가장 쉽게 바탕화면에서 확인을 하거나 지정된 지정된 위치에 아마 MNT 밑에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 위치에서 이 노드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컴바인드 된 바이너리를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하면 보드에서 깜빡깜빡거리게 되고요. 퓨징된 바이너리가 정상 동작하는 경우 다시 DEP 링크를 재접속해서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를 더 띄워 보죠. 이제 터미널을 띄워야 됩니다. 이 터미널은 자, 다시 보시면 부팅을 다시 리셋을 누르면 부팅을 하면서 스토리지를 확인을 합니다. 앞서 제일 본 동영상 강의의 첫 번째에 SD카드 쉴드에 SD카드를 넣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 넣은 SD카드가 약 4GB 짜리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실 때에는 그 위치에 잘 맞게끔 연결을 하시면 되고,
그 SD카드 쉴드에 SD카드를 넣고 지정된 포트에 연결을 해 주시고 부팅을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문제가 없을 때 다음과 같이 네트워크에 접속을 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네트워크에 연결을 했고요. 다음에 정상적으로 연결이 되면 위즈파이 310 보드에서 성공했다는 메시지를 받고 출력을 하게 됩니다. 맥 어드레스와 IP 어드레스를 출력하고 최종적으로 클라이언트에 레지스터 됐다는 메시지를 받으면 성공한 것입니다. 자, 그럼 서버로 한번 가보시죠. 펠리온으로 가서 디바이스의 상태가 어떤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바이스가 두 개가 붙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아이디가 한 개인데 붙어 있는 게 두 개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접속을 해보면 네, 또 있죠. 그 다음에 디바이스 이벤트로 넘어갑니다. 디바이스 이벤트로 가보면 현재 붙어 있는 디바이스에 대한 정보와 그와 관련되어 있는 이벤트들을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자, 메뉴에 있는 거를 보시면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고요. 디테일에 가보시면 관련된 정보들을 다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현재 시리얼 넘버 그리고 접속된 이름, 매니페스트 타임스탬프 관련되어 있는 모든 정보들이 다 올라오죠. 리소스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리소스는 LWM2M과 관련되어 있는 IPSO 넘버들입니다. 디바이스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인데요. 보시면 현재 사용할 수 있는 리소스가 방금 시리얼 터미널에서 노티파이드 콜백이라는 3200-05001이라는 요 넘버를 컨트롤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넘버는 사실 3200이 나타내는 의미가 있고 그러니까 주번호, 부번호가 나타내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 의미는 IPSO 오마로 검색을 해 보시면 PDF 버전을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각각의 오브젝트들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방금 전에 저희가 봤을 때 3200이었잖아요. 3200은 여기 디지털 오브젝트에 관한 내용입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디바이스로 가서 이 디바이스 리소스가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방금 전에 리소스를 누르면 리소스에 대한 것을 누르면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지를 나타내 줄 수 있는데요. LWM2M 스펙에는 인티저 타입으로 되어 있고 그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보드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그에 대한 이벤트가 올라옵니다. 시리얼 메시지와 함께 같이 보시죠. 자, 버튼을 한번 눌렀을 때
채터링에 의해서 2번이 올라간 것 같은데요. 지금 한 번 누르면 카운터가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죠? 코드가 제가 누를 때마다 그 개수를 카운트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쭉쭉쭉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 버튼 객체를 연결했을 때 이야기고요. 버튼 객체가 아닌 다른 센서에 대한 객체를 등록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액션을 바로바로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센서 노드, 뭐 온도 센서, 습도 센서, 삼축 가속도 센서 등에 대한 동작 확인을 진행하는 실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